네, 탄핵 소추권에 대한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사단법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김현 법무법인 새창 대표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번 주 집중 보도로 탄핵 소추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회장님께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탄핵 소추권의 본질적 의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헌법 제65조를 빼놓을 수 없죠. 네. 거기 1항 보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네. 그리고 그 개개법이 정한 공무원,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 그다음 경찰청장,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그리고 방통위원장. 이 사람들은 그 직무 집행상 네.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면 국회가 소추의결을 발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중요한 공무원들만 열거를 한 거예요. 네. 그 뜻은 우리가 탄핵을 신중하고 지극히 예외적으로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의 본질을 보면은 네.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삼권 분립입니다. 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막강한 행정권을 가진 행정부는 조세, 경찰, 치안, 환경, 노동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서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막강한 영향을 미치죠. 또한 재판권도 너무나 중요하죠. 이 그 고위 행정공무원과 사법부 공무원이 직무집행상에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너무나 국민과 국가에 피해가 가니까 네. 그럴 때는 주권자인 국민이 공직자에 준 권한을 회수해서 권한을 박탈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탄핵소추 제도를 헌법에 해놓으면 그러면 공무원들이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미리 경고 효과가 있죠. 네. 사전 방지 효과. 네. 그래서 그 결국은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법률을 위배한 공무원한테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네. 헌법의 규명력을 확보하자. 이것이 그 탄핵소추의 본질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알아봤는데요. 해외에서도 탄핵 제도가 있는데 좀 네.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탄핵 제도가 있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미국에는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그 탄핵의 대상이 되고요. 네. 다만 범죄는 중요한 범죄, 반역죄, 술해죄, 중대한 범죄만 해당이 되고 네. 만약 대통령이 혹시 대상이 될 때는 그 혐의와 관련 있는 하원의 상임위원회가 네. 철저히 조사해서 네. 증인 소환하고 서류 검토하고 그래서 비로소 탄핵 소추를 하는데 제적의원 절반이 찬성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공은 상원으로 넘어가죠. 상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상원에서는 3분의 2 찬성이 해야 비로소 탄핵 심판이 가결됩니다. 네. 또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죠. 네. 우리나라가 과감하게 독일식 헌법재판소를 도입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그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그 일본 최고재판소가 합니다. 다만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 탄핵재판소가 따로 있어서 그건 별도로 합니다. 네. 그만큼 법관에 대한 탄핵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또 세 번째 또 중요한 독일. 네. 우리나라가 독일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네. 네. 독일은 법관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연방의회가 처음에 탄핵소추안을 내고 과반수가 찬성하면은 비로소 그 연방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3분의 2 찬성. 그래서 여태까지 그 법관에 대한 탄핵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최근에 2021년도 재민도 판례가 있는데 그 코로나 때 네. 그때 독일 국가적으로 마스크를 다 해라 네. 이랬는데 어떤 좀 진보적인 판사가 학교에서 마스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그 탄핵에 거의 소환될 뻔한 일이 있었는데 네. 결국 탄핵되지는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희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탄핵 네. 이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뭐 일각에서는 탄핵을 지금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국내 지금 현 탄핵 제도가 좀 개선되거나 보완돼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가장 중요한 법률이 헌법재판소법 53조를 보면은 그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네. 헌재는 그 공무원에 파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면이란 것이 사소한 법 위반을 했을 때 파면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네. 공무원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그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2004년도 헌법재판소 그 결정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이 거의 53조를 개정해서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이렇게 모호하게 하지 말고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때에는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하고 네. 또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검사 탄핵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 또 현재 재판하고 있는 검사, 판사에 대한 그 탄핵은 잘못하면 재판과 수사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신중하게 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좀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네, 우리나라 그 헌정 사상 탄핵이 실제로 수출된 것은 딱 두 번입니다. 네.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것도 헌재에서 기각됐죠. 또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추, 국회에서 소추가 됐지만 됐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인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후유증은 아주 컸고 네. 지금 또 뭐 논란이 있죠. 그래서 탄핵은 역시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네. 그리고 정파성을 떠나서 정말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만 해야 된다. 네. 이런 것이 역사적 교훈이고요. 네. 그 특히 작년에 있었던 그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최초의 법관 탄핵, 이것도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국회가 다수당이 역시 그 탄핵 소추를 했지만 네. 그 헌재에서 기각됐죠. 네. 그 이유는 이분이 그 탄핵 소추가 되기 전에 그 사표를 냈어요. 네. 그래서 이슈는 그 사표를 낸 법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 가능하냐? 네. 그래서 맞아요. 국회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추를 했는데 헌재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아마 각하를 했죠. 그것도 아마 그 소중한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현 전 변협회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파성이 떠나서 법과 네. 원칙대로 탄핵은 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강조를 네,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